백인이 백인인 줄 안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백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죠. 그건 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노예로 끌려오고 나서야 자신이 흑인인 줄 처음 알았죠.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백인은 스스로 백인이라고 한 반면 흑인은 백인이 그렇게 불렀을 때 비로소 흑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치도 않았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흑인이라는 인종으로 분류된 것이죠. 이건 아시아인을 뜻하는 황인종도 마찬가지이고요. 인류의 많은 비극은 사람에게 색깔을 덧씌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씨앗은 대부분 백인 우월주의에서 싹텄죠. 환경의 산물일 뿐인 피부색에 우열이 있다는 과학적, 생물학적인 그 어떤 근거도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나 독일인조차 한때는 흑인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하얀 피부는 기준조차 모호했습니다. 물론 차별은 오래된 역사입니다. 태초 이래 종족과 부족 간의 우열을 두고 수없이 많은 다툼이 있었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차별 중 하나인 유대인 문제는 종교적 다름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영국이 신대륙인 아메리카에서 인디언을 학살할 때는 문명 대 야만이라는 문화적 차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 전역에서 자행되는 인종차별, 그것도 피부 색깔에 의한 차별은 근세에 시작된 일입니다. 유럽인들이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게 된 것은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맞으면서입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피부가 상대적으로 하얗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색의 문화사와 문명사를 다룬 채 컬러의 시간을 보면 15세기 중반 노예무역에 나선 한 베네치아 상인의 아프리카 방문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상인의 하얀 피부가 염색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침을 묻혀 문질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럽에서 화제가 됐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유럽인들은 스스로를 하얗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진출이 늘면서 자신들을 하얗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오스만 투르크나 페르시아 사람들을 아프리카인들과 구분할 때 더 자주 썼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말이 되어 백인이란 용어가 정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17세기 초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처음으로 신대륙에 오게 되죠. 이때만 해도 흑백의 개념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온 흑인들은 백인 농장주들과 계약을 맺어 일했습니다. 비록 임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으니 분명 노예와는 달랐죠. 그런데 백인 농장주 밑엔 유럽 출신의 백인 노동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주민도 있었고 제수 출신들도 있었죠. 농장주 입장에선 백인이건 흑인이건 농장에서 일하는 같은 일꾼이라 똑같이 처우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도망치다가 함께 벌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많은 흑인 노예들이 신대륙에 오게 됩니다. 17세기 중후반이 되면 어떤 마을에선 인구의 절반 이상을 흑인이 차지하게 되죠. 이 때문에 영국의 초기 정착민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17세기 후반이 되어서는 실제로 흑백인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농장주와 맞서기도 합니다. 급기야 흑인과 백인이 함께 반란을 일으켜 백인 농장주를 살해하는 일까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죠. 이에 위기를 느낀 영국 정착민들은 이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그 해결책이 유럽 출신 노동자들의 신분을 흑인 위로 격상시키는 것이었죠. 영국 지배층들은 흑백 차별법을 만들면서 아프리카 출신들을 이미 널리 쓰이던 니그로라고 지칭하기로 쉽게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유럽 출신 노동자들을 아우를 마땅한 용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영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쯤의 신대륙 이주민 중에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미 건너와 있었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리카인들이 늘어나면서 이건 역시 부적절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피부색을 앞세워 영국 정착민은 물론 유럽 출신 노동자들을 모두 백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백인이란 인종 집단을 창작한 거죠. 17세기에 백인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적인 용어로 만들었다면 18세기는 내내 백인 우월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시기였습니다. 이 끔찍한 이론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 중엔 누구보다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계몽주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볼테르는 사냥개와 똥개가 다르듯 우리와 흑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노예무역에 투자해 큰돈을 번 인종주의자다운 발언이었습니다. 역시 프랑스의 몽테스키에는 신이 새카만 몸에 영혼을 넣었을 리 없다며 흑인 노예제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18세기 유럽이 지식인 사회를 이끌었던 이들의 주장은 백인 남성이 인종적 우월 의식을 갖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최초로 인종을 연구했던 미국의 세뮤얼 스탠호프 스미스, 검은 피부는 질병이라고 주장했던 미국의 유명의사 벤저민 러시, 모든 인종의 기원은 코카소스 백인이라고 주장했던 독일의 해부학자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 등 백인의 우월성을 주장한 인종주의자들은 곳곳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백인 우월주의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두 사람은 스웨덴의 생물학자인 칼 폰 린네와 독일의 미학자인 요한 요하임 빈켈만입니다.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처음 지은 린네는 자연의 체계라는 책에서 인류를 4가지의 색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유럽의 백인, 아시아의 황인, 아메리카의 홍인, 아프리카의 흑인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인의 서열을 가장 높이 두고 아주 창의적이고 똑똑하며 법률로 다스려진다고 추켜 세웠죠. 그 다음인 황인은 탐욕스러우며 홍인은 신경질적이고 흑인은 게으른 데다가 제멋대로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린네의 인종분리법은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 수탈에 나섰던 백인들을 열광시켰고 결국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도서 컬러의 시간의 설명에 의하면 빈켈만은 흰색을 미적, 지적, 사회적 완벽함의 전형으로 추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아폴로 벨베데레 조각상을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의 표본이라고 극찬했죠.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그리스 조각상의 흰 대리석이었습니다. 흰색으로 갈수록 형태가 뚜렷해지고 아름다움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백인들은 이 흰 그리스 조각을 자신들의 피부에 빗대면서 고대 이래로 백인은 역시 우월한 인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켈만의 영향으로 그리스는 서구 문명의 원류로 위치가 격상되었죠. 중세 말까지만 해도 그리스 조각상은 이교도의 우상이라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엉터리였습니다. 나중의 연구 결과 빈켈만이 숭배해온 그리스의 많은 조각상에선 여러 가지의 채색 흔적이 발견되었죠. 아폴로 벨베데레 조각상 역시 그리스 작품이 아니라 로마에서 만든 복제품이었고요. 문화의 원류라던 그리스인들은 이탈리아인들과 함께 정작 미국에서 가장 늦게까지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아이들을 흑인 학교에 보내야 했죠. 린네의 인종 분류는 더 엉터리였습니다. 2015년 미국 생체인류학협회의 연구 결과 유럽인들의 본래 피부도 하얀색이 아니었습니다. 8,000년 전의 유럽인들은 북유럽을 제외하고 아프리카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어두운 피부를 갖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들은 햇볕이 부족해지면서 비타민 D 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부색이 점차 역개변해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미국 초창기에 검은 백인으로 멸시받았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인들은 태양이 풍부했기 때문에 색소 유전자의 변이가 덜 필요했던 것이고요. 게다가 게놈 프로젝트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유전자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99.9%가 같습니다. 오히려 같은 인종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니 피부색으로 인간의 종을 나눈다는 것은 유사과학만도 못한 짓입니다. 최근의 그 어떤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아도 백인 우월주의는커녕 인종의 실체도 없습니다. 백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종을 허위로 범주화했을 뿐 인류는 본질적으로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의 말이 명백하게 맞습니다. 인종은 없다, 인종주의가 있을 뿐.